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능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점까지 있다면 용납하기 어려운 점일 것입니다. 거기 더해서 오만하기까지 하다면 아마도 사람 취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는 총선에서 240석을 호언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만한 발언이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심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증권가를 중심으로 그 절반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때문인지 관권 선거를 해치가는 듯한 그런 기류 또한 포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 언어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구호와 수식이 한낱 말의 향연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발화점은 아무래도 조국 전 민정수석을 둘러싼 온갖 일탈에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터져나온 청와대 선거공작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핵폭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급기야 덕지덕지 발가벗겨진 정권의 천박함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마구잡이로 널뛰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녹슨 칼자루를 쥐고서 온갖 난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웅변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여기엔 추미애 장관의 오만하고 돌출적인 그런 성격적 특성과도 결코 무관치 않다고 여깁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 옳은 방향성을 띌 때는 그게 국민적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는 그야말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민적 꼴불견 정치인으로 등극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깁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작태를 접하는 중도적 유권층의 이탈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보적 유권층 사이에서도 날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그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이탈 행렬이 마치 무슨 유행인 듯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청와대의 선거공작 의혹에 따른 추미애 장관의 검찰 수사는 그야말로 노골적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무섭게 대대적인 검찰 학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마저 철저히 깔아 뭉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찰의 공소장을 법원의 재판 개시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공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또 말을 바꿔서 국민은 공소장을 늦게 봐도 된다는 그런 회귀한 궤변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그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길래 그따위 망발을 서슴지 않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후엔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과연 청와대 지시 없이 일개 장관 독단으로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추미애 장관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감투 하나 얻어쓰고서 결국 자기 죽을 칼춤을 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칼날에 자신이 무참하게 당한 이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권력 무상을 깊이 깨닫게 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그도 모자라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무력하기 위한 그런 난동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작태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관련 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검찰총장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과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그런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급기야 일본 검찰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운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의 검찰 또한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백한 사실 왜곡인 것이며 가짜 뉴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제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그러나 기소 검사를 정권 나팔수로 세워서 그 사건 자체를 무력화할 그런 의도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숱한 가짜 뉴스를 사실은 집권 세력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그러한 거짓과 왜곡된 주장을 마치 무슨 주술에 걸린 듯 그대로 내까리는 일단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탈탈 털린 채 좀비화된 그들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인터넷 공간 여기저기를 부유하며 온갖 쌍욕을 쏟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여운 생각마저 드는 그들입니다. 여하튼 추미애 장관의 거듭되는 일련의 난동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 칼날을 어떻게든 무력화하려는 바로 그런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오는 총선에서 뭔가 회귀한 짓을 부리기 위한 그런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그런 민심의 냉각 기류가 결코 심상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지라 관권 선거를 획책할 그런 개연성도 능히 관측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제멋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절박감이 추미애 장관을 앞잡이 삼아서 검찰 와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맞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간 총선을 앞둔 관련 회의에서는 통상 검사장급 간부 30여 명이 그렇게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부장검사급까지 포함된 80여 명이 참석한 아주 대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조작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그런 표본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철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동원돼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하거나 또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행위 등도 아주 엄단할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생명과도 같다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외풍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한 셈입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온갖 형태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 힘입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호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지방 권력을 악용하려고 할 그런 개연성도 다분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을 믿고서 함부로 불법을 일삼다가는 나중에 가슴에 달린 금배지가 그야말로 뜯겨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 말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속성상 그녀를 악역으로 적당히 써먹은 후에는 영도 폐기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 죽을 짓을 재촉하는 그런 오만 방자한 작태를 삼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